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보조지표를 합쳐도 결국 일목균형표 하나만큼 종합적이지는 않다. 시장을 꿰뚫는 힘, 그것이 바로 일목균형표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구성 요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어중간한 각오로는 끝까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표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문자부터 경력자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실제 차트 활용까지 차근차근 밟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이 자리가 왜 롱포지션 진입 자리인지, 그리고 위에 보이는 빨간 선 끝자리가 왜 목표가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복잡해 보이는 일목균형표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의 차트 분석 무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일목균형표 실전매매 가이드북 전자책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일목균형표는 총 5개의 선과 가운데 칠해진 공간으로 이뤄진 지표입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후행스팬입니다. 차트의 설정에서 후행스팬의 영어 이름 레깅스팬만 제외하고 모두 다 체크 해제해 줍니다. 형성 원리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종가를 26개 캔들 뒤로 이동시켜 선으로 연결한 것이 바로 후행스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과거 26개 캔들 전 가격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은 시장을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심리전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후행스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다면 과거와 비교해 현재 가격이 더 높다는 의미이죠. 즉 시장에서 매수세가 우위에 있다는 심리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후행스팬이 캔들 아래에 있다면 지금 가격은 과거보다 낮은 것이고 이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행스팬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심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목산인은 후행이 곧 진리다 라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더라도 후행스팬이 이를 부정한다면 시장은 그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후행스팬을 굳이 26개 캔들 뒤로 이동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발 당시 일본의 거래일은 주 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6 길이값은 한 달이란 기간을 의미하죠.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일목균형표에서는 크게 9, 26, 52라는 세 가지 기본 길이값을 사용합니다. 9는 1.5주를 나타내는 단기 변곡으로 파란색, 한국말로는 전환선, 영어로는 컨버전 라인의 길이값입니다. 전환선은 최근 9개 캔들의 최고, 최저점의 평균으로 단기 변곡을 나타냅니다. 한 달 길이값인 26은 후행스팬뿐만 아니라 빨간색 기준선,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에도 적용됩니다. 계산법은 전환선과 동일하고 길이값만 26으로 바뀌기 때문에 26개 캔들의 최고, 최저점의 평균, 즉 중기 이동값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미래로 시선을 옮겨보죠. 바로 선행스팬인데요. 영어로는 리딩스팬이라고 하며 A와 B 둘로 구성됩니다. 상단에 있는 연두색 선행스팬 A는 방금 살펴본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현재 가격으로부터 26캔들 앞으로 이동시켜 표시합니다. 이것은 시장 에너지의 중간 합의점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하단에 위치한 붉은색 선행스팬 B는 앞서 이 두 선의 계산법과 동일하게 최고, 최저점의 평균을 나타내지만 길이값은 52, 두 달을 사용하여 마찬가지로 26캔들 앞에 나타냅니다. 장기 리듬을 반영한 미래의 기준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행스팬 A와 B 둘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백그라운드 그리기를 눌러 공간에 색을 칠해주면 이렇게 구름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일목구름입니다. 선행스팬 A가 위에 있으면 초록색 양운이 되고 선행스팬 B가 위에 있으면 음운이 됩니다. 구성요소 각각의 길이값은 일주, 한 달을 단순 숫자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 주기와 리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즉 가격의 균형과 시간의 균형을 동시에 보려는 것이 일목산인의 철학인 것이죠. 후행스팬으로 추세 판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후행스팬이 가격 핸들을 상회하면 강세 판정, 이후 상승하던 후행스팬이 가격 핸들을 하회하면 약세로 판정합니다. 이 간단한 기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 후행스팬 추세 판정법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후행스팬이 형성되었죠. 방향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큰 벽이 하나 있죠.
바로 가격 캔들입니다. 이렇듯 후행 스팬의 이동 경로에 벽이 형성된 경우 이것은 쉽게 돌파되기 어렵고 후행 스팬이 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주로 벽을 타고 움직이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이후 후행 스팬 움직임을 살펴보면 실제로 후행 스팬이 벽을 타고 움직이다가 이 자리로부터 강력하게 상승 돌파해 나갔죠. 이것은 강세 신호로 특히 직전 고점 자리를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 해석에는 공간이란 개념을 중요하게 사용하는데요. 앞서 보셨듯 가격 캔들은 후행 스팬이 움직이는 방향에 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처럼 돌파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저항이 없는 넓은 공간을 향해 후행 스팬이 이동해서 이 땅을 점령하러 갈 거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죠. 이처럼 후행 스팬의 추세 판정법은 진행 방향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 공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추세 판정법은 장기 관점뿐만 아니라 단타에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지금 후행 스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상승 이후 벽에 저항을 한번 맞았고요. 벽을 어렵사리 돌파한 이후에는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쪽에 있는 빈 공간을 찾아 후행 스팬이 점령하게 되었는데 공간을 점령하고 나서는 다시금 벽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저항에 부딪히며 힘이 급격히 꺾인 장면입니다. 이제는 진행 방향에 다시금 빈 공간이 확인되죠. 후행 스팬이 이 공간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서는 숏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방향을 잡기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후행 스팬의 공간 해석법 여러분들의 차트에서 직접 해보면서 가격 상승과 하락의 묘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해석법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후행 스팬이 캔들의 벽을 어렵사리 뚫어내고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일목구름을 적용시켜보면 이 자리에 아주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 캔들이나 구름과 같은 저항이 이 공간 내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는 먹구름이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뚫기가 어려워 보이죠.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처음에 기세 좋았던 방향과 달리 구름대를 지나며 힘이 완전히 소진되고 이동 방향이 캔들의 아주 두꺼운 벽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후행 스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 두꺼운 벽을 결국 못 이겨내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또다시 벽이 있죠. 이번 벽은 앞서보다 두께가 얇습니다. 일목구름은 실제로 가격의 지지와 저항으로 사용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후행 스팬에 대해서도 지지와 저항이 동일하게 작용되며 그 지지 저항의 힘은 구름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렇듯 두꺼운 벽은 힘이 강할 수밖에 없고 두께가 얇으면 돌파가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이후 후행 스팬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자리 확대해서 살펴보면 후행 스팬이 얇은 구름대 구간을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이고 가격 역시 구름의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고 이제는 저항으로 만들며 다음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격의 구름대 돌파와 후행 스팬의 공간 개념을 함께 사용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타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름대는 마치 유동적인 이동평균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격 핸들이 구름대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를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를 보는 것이 큰 추세를 읽는 방법입니다. 구름대의 지지 저항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처럼 상승 추세의 초입에는 구름대 하단에 지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구름은 이렇게 강력한 지지 저항으로 작용할까? 그 이유는 구름이 단순히 가격의 평균선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중요한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구름의 하단을 살펴보면 이 위치는 앞선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최대로 집중되었던 자리와 정확히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구름은 시장에서 실제 돈이 오갔던 흔적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 스팬이 만들어내는 구름과 후행 스팬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스팬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비행기의 몸통에서 양 날개 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차트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캔들의 몸통을 중심으로 왼쪽 뒤로는 후행 스팬이 26캔들 이동해 있고 오른쪽 앞에는 선행 스팬이 26캔들 미래로 뻗어 있습니다. 즉 차트의 한가운데 가격을 두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펼쳐보는 구조인 거죠. 이처럼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의 균형까지 고려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표의 이름이 바로 일목균형표, 즉 한눈에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표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일목균형표의 마지막 구성 요소 전환선과 기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산법에 따라 파란색 전환선은 단기 모멘텀 지표로, 붉은색 기준선은 중기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선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구간과 같이 단기선이 중기선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일반적인 차트 분석에서는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지만 일목균형에서는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 호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상승 추세 중 호전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락 돌파합니다. 이것은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지만 일목균형에서는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뒤집혔다라는 신호로 하락 추세의 가능성을 보여주죠. 이처럼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를 통해 시장 에너지가 약세에서 강세로 혹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순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추세의 방향과 시장의 심리 그리고 추세 전환 시그널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자체적으로 교차 검증이 가능한 고급 지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실제로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10분봉입니다. 일목균형표 매매 전략은 분봉 초단타 매매로부터 일봉, 주봉 등 장기 프레임 매매까지 모두 사용되고요. 주식은 물론 해외 선물, 그리고 1년 365일 거래가 멈추지 않는 코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일목균형을 보다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전환선과 기준선을 차트에서 제거하고 구름과 후행 스팬의 움직임 이 둘을 가지고 해석을 먼저 합니다. 먼저 구름과 캔들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 캔들이 구름대 내부에 있을 땐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구름대에는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이 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구름 내부에 가격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해당 구간에 매물 소화가 안 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 방향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의 큰 양봉을 통해 구름대를 강력히 상승 돌파했습니다. 이제 후행 스팬을 봅니다. 앞서 가격의 큰 하락과 함께 후행 스팬이 하단에 빈 공간을 점령한 이후 여기서 더 내려가봤자 어차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부터 일찍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캔들의 벽에 부딪히며 캔들을 타고 다시 움직이다가 아주 강력하게 상단의 빈 공간을 향해 머리를 내밀게 됩니다. 구름대와 후행 스팬 모두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제 켜주는 겁니다. 두 선의 배치 호전되었죠. 이후 단기 모멘텀인 전환선 밑으로 가격의 꼬리조차 내려오지 않는 강세 신호가 나옵니다. 일목균형을 통한 모든 해석이 롱 포지션을 가리키는 아주 좋은 자리로 판단됩니다. 매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익절과 손절에 관해서 일목균형에서는 되게 좋은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트레일링이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호전 신호 발생은 여기였고 최종 롱 포지션 진입 확정 신호는 바로 지금 캔들의 구름대 상단 돌파입니다. 따라서 구름대 상단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이때 손절하면 되겠고요. 하지만 가격 되돌림 없이 지금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바로 이 캔들이죠. 가격 상승과 함께 따라서 상승하던 전환선을 이번 음봉을 통해 처음으로 하락 돌파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이 선을 포지션 청산 기준으로 삼는 운영 전략을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는 곳인데요. 제가 앞서 구름 형성의 원리를 설명드렸죠. 선행 스팬 A와 B 둘 사이의 공간을 색칠해서 구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 안에 캔들이 갇혀있을 때는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드렸죠.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개념으로 전환선과 기준선 내부 역시 일종의 구름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가격 종가가 두 선의 공간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단기 변동 구간으로 추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원리입니다. 지금처럼 두 선 내부의 공간은 실제로 지지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봉 마감되는 경우에는 포지션을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포지션은 정리해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목균형에 숨겨진 재미난 추세선 한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가격이 잘 올라간 상태인데 고점으로부터 가격이 꺾여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예상하는 추세선 작도입니다. 간단해요. 후행 스팬 꼭지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구름의 하단 꼭지점 이 둘을 연결해서 선을 그립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확인해 보는데요. 점을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까지 두 번에 걸쳐 지지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숨겨진 추세선 전략은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가격에 눌린 목을 포착하고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이나 프로들이 찾아낸 고급 전략입니다. 이것은 하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앞서 얇은 구름대 구간을 가격과 후행 스팬 모두 상하단 넘나들면서 가격 변동폭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두꺼워지기 바로 직전 가격 캔들이 구름대 하단을 통과했네요. 이때 가장 중요한 후행 스팬의 방향, 하단의 넓은 빈 공간을 차지하러 갈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시 켜주면 이때의 호전 이후 두 선의 역전과 함께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시작되었네요. 그 변동성의 방향이 모두 하락을 가리킵니다.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은 단기적으로 구름대 하단으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지금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트레일링 스탑 전략을 사용합니다. 가격 하락과 함께 이동하던 전환선을 지금 이 캔들에서 처음으로 상승 돌파되었네요. 포지션 익절해줍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가격이 하락하다가 직전 저점 꼬리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이런 구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숨겨진 추세선을 그려봅니다. 지금처럼 하락 중 반등이 예상되는 자리에서는 후행 스팬 꼭지점과 이번에는 구름대의 고점, 꼭지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추세선 저항 맞고 가격이 다시 하락해 가네요. 그러면서 두 개의 선이 다시 역전되는 자리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이 숨겨진 추세선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준선까지 하락 돌파되는 이런 자리 놓치면 안 되죠. 포지션 들어갑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트레일링 스탑 전략을 사용하여 가격이 전환선을 상단 돌파하고 두 선의 내부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 캔들 종가에서 익절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목산인은 파동 이론을 통해 시장은 파동으로 움직이며 그 파동은 일정한 형태가 반복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N파동, V파동, I파동, P파동 등 가격 목표와 시간까지 예측하는 이론을 설명하는데요. 지금 구간은 저점을 크게 올리며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은 일목균형표 해석을 통해 롱 매수 관점 포지션을 운영하고 싶은 자리이네요.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강하게 상승 돌파합니다. 상단 빈 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가격은 구름 상단 지지 이후 강한 양봉과 함께 직전 고점을 순차적으로 돌파해냅니다. 그리고 두 선의 호전까지 포지션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 단계에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N파동입니다. N파동의 발생 원리를 살펴보면 1파 상승의 저점으로부터 고점을 연결합니다. 이 선에는 가격의 상승은 물론 시간의 흐름까지 적용된 것인데요. 이 선을 그대로 이번 파동의 시작점에 배치해 줍니다. 파동의 저점을 이 자리로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상승의 목표가가 이 선의 끝점이 되고 이후 가격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어느덧 목표가에 도달했네요. 이때 상승하는 모습이 영문 N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N파동이라고 불립니다. 실제 트레이딩에서 목표가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고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좋습니다. 영상 초반 여기가 왜 롱 포지션 자리인지 그리고 목표가는 왜 이 자리인지를 일목균형표 해석과 이 파동 이론을 복합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동 이론에는 N파동 외에도 급격한 반전을 나타내는 V파 그리고 삼각 수렴을 나타내는 P파동 등이 있습니다. 이 중 N파동이 실전 매매에서 가장 유용합니다. 이렇듯 일목균형표를 통해 고급스러운 매매 포지션을 운영할 수 있지만 추세 중에 특히나 단타 운영하다 보면 한 번씩 큰 폭으로 잡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을 둘러싼 큰 논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길이값 설정입니다. 현대 거래일에 맞게 보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트레이더마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수치를 조정해서 사용합니다. 구름만 남겨서 보면 이런 잡음들이 여실히 보이죠. 매매 스타일은 예를 들어 이렇게 짧은 파동 하나하나를 빠르게 수익화하려는 단타형 매매로부터 큰 추세 전환만 노리는 장기 매매까지 다양하죠. 그래서 프로들이 일목균형 수치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수치 변경의 핵심은 설정값 비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배수를 적용한다고 하면 4가지 수치 모두 동일하게 2배수를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서 살펴보면 앞서 잡은 문제가 거의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따라서 후행 스팬까지 적용을 해보면 이제는 추세를 따라 가격과 후행 스팬 모두 구름 저항 맞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후 상승 국면에서는
가격과 후행 스팸 모두 가장 두꺼운 구름대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얇은 구름대를 잘 선택해서 둘 다 상단 돌파가 나왔네요. 그 후 롱 매수 포지션 진입한 다음 트레일링 스탑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포지션을 운영해 갑니다. 스탑이 처음으로 나온 자리가 이 자리가 되네요. 이 자리에 의해서 익절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듯 매매 스타일에 맞게 길이값을 조절하면 일목균형표의 해석이 훨씬 깨끗해지고 안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두 배수 적용으로 하락 구간에서의 신뢰도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연이어 발생한 상승 전환 국면에서도 신뢰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선 신뢰도 높은 수치 변경이 두 배수가 아니라 1.7이나 2.6과 같이 애매한 수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길이값 수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그래서 이용자 편의를 개선시킨 커스터마이징 지표를 씁니다. 이 지표는 일단 이름부터 일목균형표로 변경해 주었고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길이값 변경 옵션을 기본 세팅으로부터 본인의 매매 스타일과 구간 신뢰도에 맞게 자동 계산해서 차트에 적용시키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길이 모드에 매뉴얼을 선택하면 기본값이 적용되고요. 자동 계산을 선택하면 자동 계산 수치에 따라 기본값의 0.5배 그리고 2배 옵션을 편리하게 적용해서 쓸 수가 있고 마지막엔 커스텀이라고 써있죠. 커스텀을 누르고 이 자리에서 아까 살펴봤던 애매한 수치들 예를 들어 2.7이다. 그러면 수치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하면 설정값에 따라 자동 계산된 일목균형표가 적용되는 것이죠. 원본과 비교해보시면 차이는 당연히 크게 나타나고 한 가지 더 우리 트레이더들의 매매 편의를 위해 일목균형표의 중요한 매매 전략 트레일링 스탑 자리를 조금 더 키워서 보면 캔들 색깔이 바뀌는 형태로 적용해 두었습니다. 기준선과 전환선 두 선 내부에서 가격이 종가 마감되는 구간은 매매를 안 하시면 되고요. 다음 색깔이 바뀌는 자리를 통해 추세에 따라 포지션에 들어가고 다음 트레일링 스탑 자리에서 포지션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우리 트레이더들의 편리한 매매를 위해 설정값 자동 변경 옵션과 트레일링 스탑 표시 옵션 두 가지 기능을 넣은 커스텀 지표입니다.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카카오톡 링크 클릭 후 카카오톡 대화창에 숫자 2번과 일목균형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일목균형표 개발자 일목산인은 시장 원리는 결국 인간 심리의 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해석하여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